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요. 제 주변에 투자로 큰돈 번 사람 중에 이걸 거스른 사람이 없어요. 지금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지역들 되게 많거든요. 진짜 내 집 마련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안 해 자꾸. 여러분들이 그 시기를 놓치는 되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만 알고 있어요. 투자로 부자 된 사람들을 잘 보면 대상에도 집중하지만 또 집중한단 말이에요. 제가 큰 돈을 벌었던 거는 여러분에게 지금 투자 기회가 딱 4번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라면 이렇게 투자할 겁니다. 오늘 알려드릴게요. 과도한 분산 투자는 정신 나간 짓이다. 워런과 나의 투자 스타일은 집중 투자이다. 실제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소수 종목에 집중되어 있다. 2021년 말 버크셔 해서웨이의 상위 4개 종목의 비중은 전체 포트폴리오 금액의 70%가 넘는다.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순이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최고로 좋은 투자 종목이 있는데도 20번째로 좋은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투자업계의 98%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월가의 큰 손은 명문대 졸업생을 많이 채용하여 S&P 500 지수의 모든 종목을 분석하면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불가능한 일이다. 나와 버핏은 가장 좋은 5개 종목에 주로 투자했으며 지금도 운영자금이 크지 않으면 5개 종목의 80%, 한 종목에 최대 25%까지 투자할 것이다.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4개 종목만 보유해도 충분하다. 20개 종목을 찾고자 한다면 정말 과도한 욕심이다. 훌륭한 종목 20개를 찾아낼 만큼 지능이 높은 사람은 거의 없다. 아 너무 멋있네요. 멍거 할아버지. 제 꿈이에요. 멍거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왜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직장인들은 이제 분산 투자해야 된다. 몰빵하는 건 패가 망신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90%가 이걸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집중 투자와 분산 투자의 개념을. 이거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직장 다닐 때는 그 분산 투자가 정말 하나의 진리같이 느껴졌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 마케팅이나 우리가 TV를 볼 때 증권회사에서 이야기 하잖아요. 되게 멋있는 그 깔끔한 정장을 입고 나와서 뭐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마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정말 멋있는 또 배우가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잘생겼어. 그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치 당연하지.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 맞아. 그것도 주변에 뭐 이야기 들으면 아 그래 하나에 그걸 몰빵해가지고 망했대 막 이런 얘기도 듣고 하니까 그래 맞아. 안정적으로 가려면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해야 돼라는 생각을 했었고 실제 그 당시에 저도 뭐 이렇게 금도 해보고 채권에도 넣어보고 펀드에도 넣어보고 예를 들어서 뭐 한 50만 원이면 10만 원씩 10만 원씩 10만 원씩 이렇게 다 쪼갰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큰 수익은 별로 없는 거예요. 약간의 뭐 예금보다 조금 더 많거나 어떨 때는 또 그것도 이제 예금보다 더 안 될 때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늘어나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막상 이제 부동산 투자하면서는 하나의 분야를 정하고 근데 이제 이 여기에서 지역적인 부분 또 분산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면 뭐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이클들이 다르다 보니까 지역을 하나를 정해서 거기서 아파트만 하게 되면은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이제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품은 하나를 정하고 그 대신 이제 그 안에서 뭐 지역을 좀 분산을 시킨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니까 오히려 좀 더 자산을 불리는 데 있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성과를 냈던 것 같아요. 집중 투자와 분산 투자가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둘 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둘 다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걸 선택해야 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옵션 A와 B가 있을 때 A가 좋고 B가 나쁘고 B가 좋고 A가 나쁘고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거의 없어요. 다 나름의 의미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선택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선택지들의 정의와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그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결정해야 된다. 장단점이 있죠. 일단 그걸 먼저 알아야 돼.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러면 집중 투자는 뭐냐? 집중 투자는 말 그대로 그냥 투자를 확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리스크가 높고요. 대신 잘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지금 얼마 안 되는 월급을 가지고 큰 돈을 내가 한번 벌어보겠다라고 하면 집중 투자를 하는 게 하이 리턴에는 훨씬 더 현실적 선택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거 하이 리턴이니까. 단 하이 리스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리스크를 미들, 로우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내가 노력을 통해서. 분산 투자는 뭐냐? 분산 투자로 많은 사람들이 뭐 여기서 이제 저기 멍거 할아버지도 뭐 과도한 분산 투자는 정신 나간 짓이다, 크레이지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틀린 말일 수도 있는 게 분산 투자로 돈을 벌 수 있어요. 네. 한 60년 투자하면 몇십억 정도 벌 수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복리를 누리면. 예. 예를 들어서 뭐 시리의 법칙에 의해서 연평균 6%짜리다. 그러면 12년에 2배씩 불거든요. 그러면은 60년 뒤에는 5번 2배씩 더블이 나요. 뻥튀기가 돼요. 그럼 내가 1억을 투자해 놓고 6%로 60년이 지나면 2억, 4억, 8억, 16억.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32억까지 불겠네요. 60년 뒤에.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분산 투자하면은 부자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할아버지들만큼 오래 살아야 돼요. 대신 좀 안정적이지. 아무래도 덜 위험하지. 예. 그러나 나는 부자가 젊은 세대는 부자 될 수 없지. 이런 차이를 알고 선택을 하면 된다. 그런데 왜 집중 투자해야 된다고 먼거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고 아까 보기님이 의미 있는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려면 집중 투자가 적합하다. 적은 돈으로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다 부자 빨리 되고 싶어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정리가 됐죠? 제가 이거를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집중 투자는 4-5개의 그냥 집중, 여기서 먼거 할아버지랑 애플, BOA,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에만 지금 70% 갖고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너도 전체 현금 보유 중에 70%를 4개 종목에다가 그냥 자신 있게 때려 넣으란 말이야. 어? 너무 이것저것 사지 마. 막, 주식창 열었는데 막 주식 몇십 개씩 갖고 있지만 그 쓸데없는 짓이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종목을, 대상을 한정하는 거. 부동산으로 치면은 나는 똘똘한 한 채를 하고 싶어. 요런 거. 근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집중 투자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왜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집중 투자, 분산 투자 얘기 왜 하냐? 부자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식의 투자를 할지가 고민이 돼서 하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요, 시기에 집중이에요. 종목에 집중, 대상에 집중도 있는데요. 시기에 집중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줍니다. 투자 성과에. 이게 무슨 얘기지?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큰 돈을 벌었던 거는, 그러니까 큰 돈을 벌었던 거는 2016년, 17년, 2년 동안의 투자 결과물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양적 지표, 그러니까 개수로는 30% 정도지만 실제 순자산 평가액 기준으로는 거의 70%가 넘어요. 그 30% 정도 되는 그 물건들이 70% 이상의 순자산을 결정하거든요. 근데 그걸 잘 생각해 보면 걔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걔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2016년, 17년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거. 저는 그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되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됩니까? 그러면 이 종목으로 그냥 제가 몰빵을 넣어도 됩니까? 제 돈 가지고 있는 현금의 50%를 넣어도 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집중 투자의 완성이 아니라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저희가 이전부에서 얘기했잖아요. 공이 한가운데로 스트라이크로 들어올 때 미리 연습 배팅을 좀 해놨다가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풀스윙을 돌려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요. 제 주변에 투자로 큰 돈 번 사람 중에 이걸 거스른 사람이 없어요. 그 시기에 집중하는 거. 그 시기에 집중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 이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종목을 결정하는 거는 가치를 결정해요. 내가 매입하는 자산의 가치를 결정하죠. 그러니까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아니면 뭐 우리로 치면 분당 아파트, 마포 아파트. 이거는 가치를 결정해. 근데 시기는 뭘 결정하냐면 가격을 결정하게 돼요. 가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는 집중해서 투자하셔야 의미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현실에서 한다고 해봅시다. 우리끼리니까 뭐 책에 있는 뜬구름 잡는 귀신 신화를 까먹은 소리 하지 말고 현실에서 봐봐요. 제가 뭐 느꼈던 거예요. 인간 지표로.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막 얘기를 해.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이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더 떨어질 것 같은데요. 아니요, 바쁘다 그래요. 맞아. 네. 난 그게 너무 황당해. 그러니까 바쁘대. 투자로 부자 된 사람들을 잘 보면
종목에도 대상에도 집중하지만 시기에도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 시기에. 근데 집중의 의미를 우린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돈 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시기를 놓치는 되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 설정을 못해요. 그 순간이 딱 되잖아요. 그 얼마 안 되는 기간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래. 내 집 마련 지금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지역들 되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럼 그 지역에 지금은 진짜 내 집 마련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안 해, 자꾸. 왜 안 다니세요? 예, 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요. 지금 이번 4월 달까지는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아요. 되게 웃겨. 그리고 나서 나한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너나이님 얘기 해주고 나서 지방인데 1억 5천이 올랐다는 거야. 그 3달, 4달 사이에. 실제 그런 것이 있죠. 실제로 있잖아, 지금. 네, 있죠. 우린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집중 투자, 분산 투자를 얕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현실에서 돈을 벌려면, 실행해서. 집중 투자라는 건 종목을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시기에 집중도 있고요. 그 시기에 집중해서 실제 결과까지 끝까지 끌고 가고 도장을 내가 그 마지막에 마무리를 빡 지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인생 안에서 그 시기만이라도 우선순위를 상당히 높게 설정하셔야 된다, 투자에. 제가 경험한 것들이니까. 저는 그때 되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 웬을 잡는 방법 그 자체는 사실 초보 투자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시기가 언제가 좋은지를 알 수가 맞아요. 없고 다만 뭔가 이 공이 점점 커지는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정말 내 눈에 수박처럼 보인다. 그때가 이제 적절한 시점이고 내가 이걸 처음부터 좋은 시기를 내가 이렇게 기다려야지라고 하면 절대 안 오고 그냥 나는 해야 될 걸 하고 있는 거죠. 왓이 뭐지? 좋은 종목이라는 게 뭐지? 이거를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웬이 잡힐 거예요.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분명히 2, 3년 안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시다 보면 반드시 의미 있는 돈을 벌 시간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보기님 말 진짜 맞거든요. 왓이랑 웬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무엇을 언제 사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투자의 전부예요, 사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 웬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대요. 물론 왓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웬도 사람들이 생각 안 해서 집중분산 얘기할 때 말씀드린 거고 웬을 알고 싶잖아요. 되게 아이러니하게 왓을 연구하면 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전부에서 얘기했던 거시경제가 아니라 투자 대상에 집중해야 됐다는 거랑 되게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거를 이해하시는 분도 되게 많을 거예요. 투자 경험 있으신 분들은. 왓을 연구하다 보면 웬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의 과거 실거래가 내역을 쭉 보다 보면 지금이 적어도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시기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돼요. 그 과거의 가격 흐름 같은 걸 보면. 그래서 그 왓을 연구하다 보면 웬을 알게 돼요. 자, 그리고 이거만큼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how인 거죠. 그러니까 웬을 알기 위해서는 왓을 연구해야 된다는 게 자체가 how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웬을 알 수 있게 되나요? 그럼 그 how를 결정하는 거는 why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거를 하는지가 정해져야 어떻게 접근할지가 결정되고 어떻게 접근할지 결정돼야 왓에 대해 연구하고 왓에 대해 연구해야 웬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Y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과거 투자 경험들을. 내가 왜 이 투자를 했는가? 나는 투자라는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가? 내 진정한 투자의 목적은 무엇인가? 제가 이것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의미 있는 돈 있잖아요. 그 의미 있는 돈을 번 사람 중에 투자에 Y가 없었던 사람은 정말 단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직접 만난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주식 아침에 주식 해가지고 이거 오르면 싹 팔고 이걸 할 때 그 목적이 뭔가 그냥 단순히 사고 파는 행위 이상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 목적이 없다, 그 Y가 없다, 그럼 그 Y가 생기셔야 돼요. 그때부터 어떤 how가 나오고 그때부터 어떤 what이 나오고 그때부터 내가 비로소 내 돈을 걸 수 있는 웬을 결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나이님의 Y는 뭔가요? 전 처음에 노후 준비였죠. 그러니까 처음에 노후 준비가 Y였어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Y였기 때문에 저는 좀 긴 호흡으로 결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맞아. 내가 예를 들어 맞아. 제가 35세 투자 그러네. 시작했는데 내가 그래도 회사 다니면 55세까지 다닐 수 있다. 그럼 앞으로 20년이 남았잖아. 20년이 남았으니까 나는 긴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지. 이제 이때부터 하우가 나오는 거야. 이제. 그죠? 너 나 짧게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긴 관점으로 투자해도 괜찮겠다. 그럼 긴 관점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제 책에도
적었는데 제가 종목을 선정한 기준들, 왜 나는 주식을 안 하고 아파트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제 책에도 적어놨었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부동산 투자 대상으로 정했고, 그럼 부동산 중에는 왜 아파트야? 토지나 상가는 왜 아니야? 그것도 다 그 대상들의 특징을 연구하면서 아,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가장 나한테 적합하다, 이런 고민의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벤츠여도 되고 포르쉐여도 되고요. 강남에서 사는 거일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뭐 노후 준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40대 파이어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 없이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냥 홀짝홀짝만 하시게 될 거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거를 집중을 하려고 하면 이 무언가 하나를 되게 깊게 사실 네. 공부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되게 어려워하거나 어렵죠. 혹은 쉽게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집중의 의미를 좀 덜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기회가 기회인지 알게 되려면은 이거를 충분히 연습을 해가지고 좋은 시기가 왔을 때 이걸 집중 투자해라. 그러기 위해서 충분히 연습하고 깊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좀 이 단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나. 전부랑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연결되네요. 이게 깊게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고 싫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예측해주고 누가 진단해주고 전망해주면 그걸 그냥 딱 하고 싶은 거야. 엄청 편하지. 간편한 사고방식이죠,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언해드리고 싶은 게, 저희 댓글에도 많이 달려요, 그런 게. 아, 이 코너 때문에 덕분에 제가 책을 읽습니다. 이 방송 통해서 제가 읽지 못한 부분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독서 모임이 있어요. 이거를 얘기를 안 하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돈 버는 독서 모임이 있어요.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하는. 나중에 뭐 링크를 달거나 할게요. 그 링크 한번 눌러보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아마 다음 달에 이 책으로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너나이님 그 방송 보기님이랑 코크님이 하는 방송 보셨어요? 네, 저도 봤어요. 이 문구 보면서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거 보고 뭘 느끼셨어요?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다 보면 내가 거기서 더 깊게 읽게 되고 더 배우는 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간편한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뭔가 진짜로 내가 이제부터 진지하게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실 거면은 이런 좋은 책을 골라서 남들하고 같이 읽는 거를 한번 참여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게 같이 읽어서 이야기를 할 때 경험들이 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눠야 더 얻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투자 경험이 없고 그냥 이 책만 읽고 그냥 그러면 하는 얘기가 거의 거기서 거기잖아요.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투자 경험이 있고 이걸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해봤던 사람들하고의 그 이야기는 또 그 안에서 또 얻을 수 있는 건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그런 경력이나 경험치 이런 게 좀 다른 사람들이 섞여서 이야기를 나누면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최근에 내가 투자자로 아직 성장할 부분이 너무 많이 남았고 투자자로 많이 성장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되게 설레고 기분 좋았던 경험이 있는데, 김현준 대표하고 같이 구해줬는데, 네네, 주식. 모르겠어요. 제가 현준 대표님한테는 제가 그런 어떤 영감이나 자극을 주는 존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현준 대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이 방송이라는 걸 잊어버릴 때도 있어, 어떤 때는. 이게 너무 비슷한 면도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것도 있고, 아까 코크님이 얘기한 것처럼 서로 다른 분야를 했던 사람 혹은 뭐 다른 일을 했던 사람하고 만나서 동일한 투자, 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게 나를 엄청나게 성장시켜준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할 때 제일 좋더라고. 회사에 되게 둘이서만 친하고 맨날 속닥속닥 하는 선배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주식을 잘하고 한 명은 부동산을 좀 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는 쉬쉬하면서 자기들끼리 옥상에서 종이컵에 커피 타가지고 하는 얘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도 너무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시는 것도 뻔한 일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긍정적 자극을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게 아닐까. 그리고 그걸 하시는데 돈 버는 독서 모임, 월급쟁이 부자들 돈 버는 독서 모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물어보셔서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